얼마 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연내 인상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었는데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금통위원들도 연내에는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긴축에 나서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발언들이 한은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는데 어제 지난 5월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돼서 여기서 이런 내용이 확인이 됐습니다. 금통위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했지만 상당수 위원들 사이에서는 지금과 같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점차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들이 오간 겁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금리로 금융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리 인상 시점을 지나치게 미뤄서는 안 된다라는 데 뜻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이주열 한은 총재도 연내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이것은 긴축 시그널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한은의 금리 인상 시기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며칠 전 제가 여의도에서 택배 노동 파업 장면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같은 날 제가 주문한 상품이 파업으로 배송 지연이 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장면이 복잡하게 제 마음에 남았는데요. 앞으로 우체국 택배라는 브랜드를 더 이상 볼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정노조 입장에서 택배노조 파업에 불만을 계속 가져왔는데요. 우체국 배송 근무지는 공무원 신분인 집배원과 개인 사업자인 위탁 배송원으로 나뉩니다. 이 3천여 명의 위탁 배송원은 대부분 민주노총 산하의 택배 노조에 가입돼 있습니다. 우정노조는 택배 노조 소속 위탁 배송원의 이런 무분별한 파업과 태업으로 업무 가중이 심각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택배 노조 산하의 이른바 집배원들이 택배를 하게 되면 같은 구역에 집배원이 물량을 대신 소화해 왔기 때문에 이 양측의 심각한 이해관계의 대립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우정사업본부 입장에서는 민간 사업의 영역이 택배를 없애고 대신 소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문제는 지금의 위탁 배송원 3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고 우리와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택배 시장 점유율 10%, 업계 2위인 우체국 택배 브랜드를 잃게 됩니다. 투자의 관점에선 어떨까요? 나머지 택배 회사들이 수혜를 보게 될까요? 정말 우체국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우체국 택배를 폐지하냐고 물어봤더니 아직까지 확실히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도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그룹 방탄소년단이 얼마 전 온라인 팬미팅 BTS 머스터 소우주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 이틀간 진행된 이번 공연으로 BTS가 얼마나 매출을 올렸는지 아십니까? 무려 700억 원입니다. 한편 미국 빌보드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두 번째 영어곡 버터로 빌보드 싱글 차트 3주 연속 1위에 올랐는데 이 BTS가 3주 연속 1위를 차지한 건 처음입니다. 이 소식에 하이브 주가도 상장 당일인 지난해 10월 이후 30만 원대로 다시 올라섰고 하이브의 시가총액도 10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방탄소년단의 지민이 SNS로 불닭볶음면을 먹는 모습을 공개하면서 글쎄 라면 수출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뭐 꼭 이런 이유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K푸드, K문화를 친숙하게 한 1등 공신이라는 거예요. 특히 일본 현지인의 매운맛 경계를 무장해제시킨 것인데 즉석라면 원조국이라는 일본의 라면 콧대를 우리의 매운맛으로 확 꺾었습니다. 한국 라면에 일본 열풍이 매섰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4월 한국의 대일본 라면 무역 수지는 우리 돈으로 235억 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서 남는 장사를 했다는 건데 연간으로 보더라도 전년보다 65%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일본과 라면 교역에서 발생한 흑자는 계속 내리막길을 걷다가 2015년을 기점으로 반등해서 매해 증가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농심과 삼양식품의 실적도 굉장히 좋은데 삼양식품은 특히 불닭볶음면을 판매하면서 이 수출의 80%가 이 불닭볶음면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투자의 관점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 제작사인 게임업체 크래프톤이 국내 공모 시장 판도를 뒤흔들 것 같습니다. 이 공모가가 밴드 상단 기준인 55만 7천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공모 규모도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크래프톤의 상단 기준 기업 가치는 약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가 지금 시가총액이 29조 8천억 원이거든요. 거의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죠. 앞서 게임 업체에서 최대 공모 기록을 세운 건 2017년에 상장한 넷마블이 2조 원인데 이 크래프톤은 3조 원, 6조 원이니까 이걸 훨씬 넘어선 거죠. 크래프톤은 지난 2007년 설립됐습니다. PC, 콘솔,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고 유통하는 기업인데 2017년 글로벌 흥행작인 배틀그라운드를 개발하고 유통하면서 업계 그야말로 초우량 기업으로 도약했습니다. 자, 올해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그리고 성탄절이 모두 주말입니다. 공휴일이 주말일 수도 있지만 올해는 유독 많다 보니까 공휴일 가뭄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그래서 민주당이 현재 추석과 설 명절, 어린이날에만 적용하는 대체 휴일제를 공휴일 전체로 확대하는 법안을 이번 달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공포하는 즉시 시행할 방침이어서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광복절, 개천절 등 올해 나흘의 휴일이 더 생기게 됩니다. 주식시장에선 이런 새로운 뉴스가 나올 때마다 계속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시키게 되는데요. 오늘도 하루 종일 한번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죠. 자,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잃지 않는 매매 전략을 고민하는 아주 귀한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장중에 가격 전략 세우는 게 사실 제일 고민이시죠. 예를 들면 HM이 그동안 많이 오르다가 오늘 급락했다. 두산중공업이 급락하거나 급등하고 있다. 이럴 때 따라 살까? 아니면은 따라서 팔아야 되나? 이런 아주 기술적인 그리고 가격 전략을 고민하지만 딱히 함께 상의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정통이 나 있는 유안타증권의 박현상 차장과 함께 2주에 한 번씩 여러분들과 함께 장중에 잃지 않는 매매 전략을 고민하려고 합니다. 한 9시 20분에서 9시 반 정도 사이에 전화로 연결을 할 거니까요. 지금 현재 장 출발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 종목의 가격 전략을 함께 세우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긴 관점에서 펀더멘탈 접근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의 직접 투자에 있어서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 드릴 수 있도록 저희 굉장히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현상 차장과 함께 끝까지 저희 굿모닝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오늘 여의도에서는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을지 분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유안타증권 분당 지점의 백인범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목하고 계신 이슈는 무엇입니까? 네, 최근 다시 한번 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이 메타버스 관련 이슈와 좀 연관지어볼 기업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관련 이슈 좀 간략해 준비해 봤습니다. 그간의 테마들이 좀 연결 지어져서 이 메타버스 관련 이슈로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과거의 이런 가상현실, 이런 증강현실 등의 이런 테마 등과 더불어서 이 5G 모멘텀 등이 결합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말 그대로 하나의 세상, 메타버스란 개념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메타버스 관련한 자세한 정의는 좀 시간상 생략하더라도 이 메타버스 시대와 더불어 중요시되는 거는 컨텐츠의 중요성이 좀 부각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메타버스 관련한 이런 관련해서 이 사용자들을 유입시킬 만한 이 흥미거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사용자들을 유입시킬 이 컨텐츠의 중요성, 그러니까 컨텐츠로서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컨텐츠에 대한 중요성은 과거 이 5G 모멘텀에서도 나타났지만 이 올해 이 메타버스 관련 모멘텀에서도 이 컨텐츠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점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확장성이라든가 어떻게 흘러갈지 여부는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다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초기 메타버스 관련 시기에서는 이 컨텐츠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점을 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보유한 그리고 제작할 수 있는 그리고 확장이 가능한 업체들의 경쟁력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은 시장 참여자들이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건 음원이라든가 드라마, 영화 등의 이런 컨텐츠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로 인해 사업 확장이 가능할 수 있는 업체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플랫폼을 보유한 업체라든가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업체들로의 관심을 우선순위로 두면서 시장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주가 강세 요인 중 하나 역시도 이러한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대감도 꼽혀지고 있다는 점에서 실적이라든가 뭐 기타 정상화 기대감에 움직이고 있는 이 엔터 업종 역시도 메타버스 관련 이슈와 관련 지어 볼 만한 기업이다라는 점 등도 계속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러한 이슈 등에서 종합적으로 지켜보자면 계속 지켜볼 만한 종목군들, 최근 주가 반등이 나오면서 좀 단기 관점에서는 일부 부담스러운 상황에 진입하긴 했지만 중장기 측면에선 여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주가 추이 그리고 종목이 갖고 있는 모멘텀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 등 체크를 해보시면서 종목 선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관심 가져볼 만한 기업군들, 대표적인 플랫폼 업체죠. 네이버와 카카오, 메타버스 관련한 이슈에서 당연시 관심 두셔야 할 종목으로 인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요즘 주가 강세 등과 더불어서 추격 매수가 조금 일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단기 측면에서 보시기보다는 중장기 측면에서는 계속적으로 유효한 관점으로 인식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 관련 제작 업체인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J 컨텐트리, 그 외에는 자이언트 스텝 등에 대한 매매 대응 관심 두시면서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런 이들 기업은 계속적으로 이런 이슈와 연관지어 보시면서 향후 중장기 시장 대응에도 계속적으로 참고해 볼 만한 이슈다라는 점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